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미증시는 하락 출발했다가 또 양호한 지표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그 다음 주에도 엔비디아 실적 이렇게 이벤트가 또 이어지긴 하는데, 다만 그동안에 이제 지표 가지고 올라갔는데 또 지표는 공백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더 화력이 좀 부족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재에 대해서 어떤 나올 때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군들을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챙겼거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요 흐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지수가 저점 대비 두 자릿수 올라갔잖아요. 뭐 10% 이상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또 그렇다고 그동안에 호재로 작동했던 어떤 지표 발표도 없고 그런 상태라서, 이제부터는 뭐 와하고 다 올라가기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 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미증시는 올랐는데, 오르긴 했지만 올라간 폭이 되게 미미했죠. 뭐 초반 하락 딛고 플러스로 돌아선 건 다행인데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투자자들이 이제 숨고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초반에 좀 밀렸던 건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고, 이 주택 지표를 가지고 경제 성장 전망을 해봤더니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여전히 플러스 성장이긴 하지만 지금 단계별로 보면 불과 며칠 전에 2.9% 성장 전망했다가 2%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빠져 내려가기에는 소비 관련된 데이터들은 또 괜찮거든요. 경기 선행 지수가 아니라 이제 이게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제가 오탄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는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밀릴 정도, 뭐 악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건 이미 회복되었었잖아. 그러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렇다고 이게 뭐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가지고 엄청나게 또 호재라고 포장할 만한 그런 데이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고 좀 몇몇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만 강보합 정도로 만들어놔서 뭐 우리 증시에 뭐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캐리 자금 이탈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게 빠질 때, 이게 이 달러 환율이 내려갈 때 엔화가 세다. 엔화가 세다라는 거는 달러라든가 원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우리나라 미국에 투자했던 일본 사람들이 그 돈을 회수해서 일본으로 갖다 넣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이게 이제 데이터가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튕겨서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이 회복이 된 거죠. 뭐 지난 주말에는 미국의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게 다시 빠지긴 했는데,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달러가 강해질 여건은 돼요. 왜냐면 달러 인덱스에서 계산할 때 제일 큰 비중이 유로하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성장 전망을 따져놓고 보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 전망하고 유럽의 성장 전망하고는, 그러니까 유로존의 성장 전망은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로보다는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달러 인덱스가 터무니없이 빠지기는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장 전망을 뒤집는 게 이제 자금의 흐름, 금리, 이런 것들이 가끔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어차피 한 번만 금리 인상을 해놓고 추가적인 인상을 좀 더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엔캐리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어내긴 했죠. 근데 이게 투기 세력들이 붙어 있는 상태라서, 투기 세력들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막 한 방향으로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확 돌리기보다는 그 사이사이마다가 또 흔들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지금은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파월 의장이 예상 밖의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언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볼까?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뉴스 보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헤지 펀드에서 엔화 강세는 돈을 찾아서 일본으로 가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베팅을 많이 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미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거라 이게 진행 중인지 끝난 건지는 몰라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엔화에 대한 긴장도를 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번에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벤트로 보긴 어렵거든요. 결과가 뻔하잖아요. 예, 결과가 좀 뻔한 상태긴 한데,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파월이 경제에 대해서 침체 쪽으로 힌트를 주는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침체 때문에 금리 내리는 거면은 치명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또 이제 금리 인하를 0.25냐 0.50이냐, 근데 0.25로 하는 이유가 뭐냐, 0.50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것까지는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조금 신중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투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AI 투자 뭐 되게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되면서 중국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규모를 하고 있다. 뭐 우리나라도 얼마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그 반등 기간에 미국 주요 대형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엔비디아였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는 이미 어느 정도 AI 투자하는 거 누가 몰라 이렇게 된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센 재료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게 다음 주에 이제 28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니까 그 전까지 엔비디아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단 뭐 지표도 없고 시장에 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뉴스가 나서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조금 투자자들이 반등해 놓고 살펴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할 만한 뉴스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지, 그건 이제 수급으로 밀고 가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달고 가는지 아니면 좀 한동안 치고받고 하면서 숨고르게 하는지 이걸 좀 봐야겠는데 일단 확률상은 좀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제 키가 걸려 있는데 외국인들 매도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거의 제자리지만 대만은 이제 순매수로 바뀌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매도를 줄였죠. 이게 이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끊는 거라서 우리나라 주 후반에 대규모 매수 들어온 건 집계가 안 된 거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되는 외국인 집계상으로는 순매수로 아마 집계가 됐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고 완화가 되기 시작했다. 예,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지난주 보면 뭐 월요일에 저기부터 쭉 따져놓고 보면 순매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광복절 휴장 빼고 보면 4일 동안 다 매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물을 안 돌리고 있어서 저 선물을 돌려줘야 이제 금융투자까지 시너지가 나면서 매수가 두 군데서 들어오니까 굉장히 대형주 수급이 튼튼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좀 2,700 이상 올리기에는 이제 지표도 없고 어떤 재료 공백 구간이라서 좀 수급으로 밀어붙여줘야 되는 단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종목들 올라간 거 보면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뭐 그러니까 시가총 1, 2, 3위가 올라가고 여기서 자동차 올라가서 대형주가 고르게 올라가긴 했죠.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으니까. 근데 종목을 보면 실제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에 그대로 고정이 되느냐, 아니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저점 고점, 25만원에서부터 거의 15만원 가까이 빠졌다가 20만원 딱 절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갖고 그 틈에 이제 다른 업종, 뭐 자동차가 될지, 이제 제약바이오가 될지, 뭐 2차전지가 될지 봐야겠지만,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될지, 하이닉스가 20만원에서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숨고르기하고 삼성바이오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지, 요게 이제 오늘 장에서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못 넘어가면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뱅뱅뱅 돌면서 이제 순환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승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기는 조금씩 부담스러운 자리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 또는 순환매 형태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좀 메인이 되는지 순환되는지 이걸 좀 하이닉스가 20만 원 안착하는지를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에 이제 지표, 뭐 미국의 고용 데이터라든가 소매 판매, CPI 이런 지표 가지고 그동안 재료를 만들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지표가 이번 주에 별로 없어요. 잭슨홀 미팅, 회의 정도.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지표 공백 구간이라 이제 한쪽 방향으로 밀어 올리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위치다라고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지수가 저점 대비 1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제자리까지 복원하기는 불안감이 좀 남아있죠. 뭐 중동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도 좀 남아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이제 뭔가 이럴 때는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금일 가치는 쉽지 않더라도 어쨌든 계속 푸시를 해주면서 매수 추세를 유지할 거냐, 그런 가운데 선물까지 돌릴 거냐, 아니면 선물 매수하지 않은 이유는 이 위치에서 한번 흔들려고 하는 거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그 힌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넘어가게 되면 양쪽 지수 다 그 약간 과매수권, 종목 과매수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상승 종목 수가 막 많아지기가 쉽지 않은 구간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준다라면 대형주 쪽 장세가 될 확률이 높고, 외국인들이 오락가락하면은 중형주 쪽의 종목군들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구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소 관계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제약이 일단은 시소였는데 이 시소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조금 주춤할 때 다른 쪽이 올라가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업종별 시소가 또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게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7월 증시 이후, 7월 이후에 변동성, 그러니까 7월 피크 대비 낙폭, 최저점까지, 그다음에 저점 대비 상승.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대략 한 50%,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많이 복원하고 일본도 어지간히 복원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17%, 18% 정도 빠졌다가 13% 올라갔으니까 뭐 7, 80% 복원된 거지. 근데 실제로 지수 위치 보면은 50% 조금 더 된 거 정도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유, 아직 멀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고, 저점 대비 두 자릿수나 올라왔으면은 좀 쉬어야지. 이런 투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또 매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럴 때가 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 그동안에는 반등은 대부분 종목이 다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종목별로 편차가 나기 시작해서 업종별 수급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잘 따져보는, 예, 그런 대응이,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는 혹시 제가 또 일정 때문에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덜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지면, 오늘은 늦게 올라오는 날이구나. 그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